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이 대단히 양호합니다. 경기 민감주들의 강수 기조가 이어지면서 동시에 하이브라든가 현대차, 특히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가치 성장주 중에서도 바닥권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약세를 면치 못하면서 오늘 같은 이런 양환장에서도 소외를 받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는 소식은 변함이 없고요. 저희 그 전문가들도 사실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어떤 종목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나름대로 확신을 갖는 종목이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역시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최근에 한 2, 3일 정도 좀 소강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뭐 조만간에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뭐 다양한 종목, 뭐 하이브도 그렇고, 뭐 대한항공, 뭐 현대차 이런 종목들 방송을 하려다가 현재 그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뭐 상당히 좀 힘들고 답답해 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이브하고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하이브하고 상승의 흐름을 함께 합니다. 단기적으로 최근에 조금 왜곡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뭐 조만간에 뭐 역시 그 스튜디오 드래곤도 뭐 상승세로 이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굳이 뭐 랠리 시점이라고 볼 건 없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10만원 미만이라면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매수 가격대로 보거든요. 1차 목표 가격은 전에도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15만원 정도 보고요. 만약에 15만원 부근에서 중국 관련, 특히 이제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뭐 이슈가 나온다면 20만원까지도 우리가 뭐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11월 달에 상장이 됐죠. 상장 5만원대에서 상장이 됐고 12만원 3천원대까지 상승을 보였었고요. 12만 3천 장중 최고가가 12만 3,500원까지 갔었는데 그때가 이제 그 12만 3,500원이 역사적 최고점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2019년도 8월달에 이제 5만원대 바닥을 찍고 재밌는 것은 2019년도 8월달 저점이 이제 5만 900원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최저점이죠. 코로나 최저점이 6만 4천원대에서 저점을 찍었는데 코로나 최저점이 2019년도 8월 저점을 깨지 않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그 추세적인 관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장기 추세를 보게 되면 2017년도 11월서부터 11월 출발을 해서 12만 3천원까지가 상승 충격 1파동이고, 그리고 2019년도 8월달 저점이 조정 2파동이라면 2019년도 8월 저점 5만 9천원 저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메이저 파동이라고 봐야겠죠. 상승 충격 3파동입니다.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상승 충격 3파동이 상승 충격 1파동이라든가 이제 5파동에 비해서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단기 파동으로 본다면 그 출발점이 이제 2019년도 8월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2019년도 8월을 저점으로 1파동 이후에 조정 2파동이 이제 작년이죠. 작년 뭐 한 12월까지 조정 2파동이 전개가 됐고, 지금 진행되는 파동은 역시 그 상승 3파동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메이저 파동도 이제 상승 3파동이고 또 이제 그 중기 파동도 상승 충격 3파동이기 때문에 3파동이 겹치기 때문에 이번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제 공매도 물량이 좀 많다고 그러는데, 공매도는 여러분들 그 제가 보기에는 주가의 본질하고는 이제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공매도에 좀 그 흔들리는 종목이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를 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공매도 하는 사람이 저한테 송재호 씨, 내가 지금 공매도를 계속 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느냐, 저렇게 만약에 저한테 물어온다면 저는 조심하라고, 큰일 날 수도 있다고 드릴 것 같아요. 우리가 괜히 자꾸 이제 피해의식을 가져서 그런 거지, 공매도라는 것은 결국은 친 것만큼, 공매도를 이제 한 것만큼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쇼 커버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봐서는 공매도 종목이 좀 심한 종목들이 나중에 상승으로 전환되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공매도 등을 통해서 사실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또 소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항상 정반합의 연속 과정이죠. 이 하락이라는 것은, 반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의 에너지원이에요. 에너지원. 그렇기 때문에 요번 조정을 우리가 지금 두렵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요번 조정을 우리가 비켜갈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어떤 시그널로 그 접근을 오히려 그 좋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번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번에 상승으로 전환되면 굉장히 가파르게 간다고 보는 거죠. 요번에 말 그대로 역사 고점 12만 3천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요.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다면 기본적으로 한 15만 원 정도 봐야 되겠고요. 뭐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만 원 전후로 해서 지금 그런 분위기도 됐습니다. 만약에 한알령 해지가 된다면, 그런 것들이 모멘텀화가 된다면 20만 원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지켜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르기 위한 그 양호한 환경은 역시 경기 민감주들이 꺾여야 가능하다 보는 거죠.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흔히 가치 성장주라고 하죠. 현대차, 삼성전자, 뭐 삼성전기, 대한항공, 이런 가치 성장주로. 근데 하이브도 마찬가지고요. 얘네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못 오른 이유, 경기 민감주 대비해서 못 오른 이유는 지금 시장의 스포트라이트가 이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경기 민감주 쪽으로. 그리고 실적 장세가 사실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실적 장세에서 가장 또 유리한 환경이 뭐 조선, 철강, 화학, 기계 이런 소재 산업재를 된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그 기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좌상단이 포스코고 오른쪽이 한국조선해양, 아래쪽이 이제 현대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우하단이 HMM이죠. 옛날에 그 현대상선입니다. 현대상선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제가 지난주에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방송을 진행했는데, 지금 그래서 포스코 기준으로 본다면 이격이 다 동격으로 벌어졌어요. 맨 위에 일봉 차트가 있고 그 아래 21선, 그 다음에 21선하고 61선, 61선 아래 120선인데 이 간격이 이격이 동격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주가가 상승 추세상에서 이격이 동격화가 벌어지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이격을 좁히는 작업이 진행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경기 민감주 전반이 뭐 이유 같은 지금 매수 관점은 굉장히 부담이 되죠.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그 삼성 엔지니어링이 저희가 핵심 주력 중에 하나인데 18,000원대에서 전량 매도했습니다. 13,000원에 추천한 것을 전량 매도했으니까 점차적으로 지금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대표급 종목 지금 보시는 뭐 포스코라든가 한국조선해양, 현대건설기계, HMM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 민감 중에서 핵심 주도주군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과열 신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유가 어떻든 간에 5월 중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상투가 나오고 다시 이제 성장주, 가치 성장주, 실적 성장주 쪽으로 매기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아울러서 사족을 단다면 여러분들 그 테슬라 주가는 사실 추세가 좀 꺾였거든요. 테슬라는 어떤 펀더멘탈 실적보다는 철저하게 성장성 위주로 갔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성장주들은 저희가 앞에다가 이제 토를 다는 게 가치 성장주 혹은 실적 성장주라고 얘기했거든요. 특히 실적에 근거하지 않은 성장주들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접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실적에 근거한 그 대표적인 게 사실 그 하이브가 되고 스튜디오 들고 뭐 현대차 이런 것들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르기 위해서는, 혹은 지금 현재 그 가치 성장주 혹은 실적 성장주가 본격적으로 랠리가 전개가 되기 위해서는 경기 민감주를 꺾여야 됩니다. 경기 민감주들. 또 한편으로는 경기 민감주들이 오르는 게 뭐냐면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순매도 환경 속에서 경기 민감주가 오르고 있어요. 뭐 단순하고 어찌 보면 좀 궤비일 수는 있겠지만, 여하튼 외국인이 이제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제 순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상. 자, 그렇다면 이제 경기 민감도 꺾이고 뭐 가치 성장주 혹은 실적 성장주들이 뭐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이제 월봉으로 보면 뭐 계속 얘기가 길어지는데, 포스코 기준으로 월봉을 보시면 지금 월봉상 양봉이 4개월째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같은 환경 속에서 이런 그 경기 민감지들이 시장의 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주가 될 수 없는 상황이 4개월째 오른 것은 사실 좀 굉장히 무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4개월째, 즉 5월 달에 되겠죠. 이번 달에는 위에 상당 꼬리를 달고 고점을 이제 확인할, 즉 그 상투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그리고 가치 성장률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사실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우리가 작년에 이제 그 12월 달에 저희 주력질 편입에서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왔던 종목이죠. 거의 뭐 하여튼 그 단기간에 거의 뭐 100% 수익이 나왔던 그런 종목인데, 일단 그 1월 11일 약간 이후로 해서 전량 매도는 했죠. 매도를 했는데 사실 지금 재매수를 한 그런 상태는 아닌데, 가치 성장주 혹은 이제 실적 성장주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 성장주 혹은 가치 성장주의 거의 주도주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장 먼저 출발했죠. 지금 기술적으로 봐서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서부터 이제 출발한 게 보이죠.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가 수반이 됐습니다. 아래가 이제 현대차가 되겠는데, 현대차는 거래량이 지금 그 모양새는 굉장히 좋은데 지정은 갖췄고 충분한 가격 조정이라든가 기간 조정 이후에 모양새는 잘 갖췄는데 거래량이 아직 붙지가 않고 있어요. 거래량이 붙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인기가 없다는 거죠. 시장의 어떤 그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근데
대한항공은 좀 메이저 세력 중심으로 지난주 수요일날 뭔가 세력이 개입이 됐어요. 자, 우리가 대한항공의 상승 논리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첫 번째는 아시아나 항공 인수에 따른 독점이죠. 제일 좋은 기업 중에 하나는, 독점입니다. 모든 어떤 그 오너들, 모든 CEO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기 상품의 독점화, 이런 게 아닐까요? 독점적 가치는 대단한 겁니다. 그런 어떤 성장성이고, 두 번째는 이제 화물 운송의 어떤 성장성을 봐야 되겠죠. 그 두 가지 어떤 성장의 나이로 제가 보기에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그 4만 원대 혹은 그 이상까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같은 반열, 뭐 대한항공, 현대차, 삼성전자, 뭐 삼성전기 비슷비슷한데 지금 대한항공이 먼저 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대차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지금 모양새는 굉장히 좋아요. 지금 오늘 거래량이 좀 기대가 되는데, 거래량이 뭐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아무리 못 가도 한 200만 주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200만 주 이상 수반이 되면서 양봉을 만들어줘야지 본격적인 어떤 랠리 시그널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가격적 메리트는 있어요. 저희도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10일 날 상당부 매도 이후에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여튼 그 눌림목 활용해서 매수하라는 지금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뭐 현대차도 뭐 그림은 좋다. 대한항공이 먼저 날아가고 그다음 현대차가 뭐 달리는 그런 어떤 그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잘 보셔야 되죠. 자, 이제 그 스튜디오 드래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7일자였죠. 5월 7일자에 5월 7일자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보고서들입니다. 지금 총 몇 개인가요? 뭐 16개인가 나오고 있어요. 외국 지금 영어로 나온 보고서가 3개가 있는데 그거를 좀 뺐고 지금 보고서가 무지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가고 있는데, 만약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런 그 굉장히 좋은 거리의 어떤 그 호재성 보고서가 나오면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악재에 의해서 매집하고 호재에 의해서 판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 조세 그랜빌 이론이죠. 그런데 그 스튜디오 드래곤은 바닥권에서 나오고 있어요. 단지 수급적인 어떤 불균형 때문에 못 간 것 같아요. 뭐 공매도도 그렇고 여하튼간에 좀 수급적인 불균형 때문에 못 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조만간에 이제 충분히 이제 매물들이 소화가 됐기 때문에 조만간에 제가 보기에는 당장 내일서부터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10만 원 정도, 10만 원 미만이라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주식 투자는 우리가 당연히 뭐 우리의 목숨 다음으로 소중한 재산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지 않는 게임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안정성이 기반이에요. 안정성이 기반이 되려면 많이 오른 종목을 사는 건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스튜디오 드래곤 누가 뭐래도 앞서도 우리가 뭘로 봤지만 지금 바닥권 종목이죠. 바닥권이라는 것은 이제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작다는 얘기죠. 물릴 가능성이 작은 가운데 우리가 뭐 상당히 의미 있는 초과 수익을 기대할 만한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 미만이라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거든요. 물론 이제 하이브하고는 급이 틀리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두 종목만 비중을 둔다면, 하이브하고 스튜디오 드래곤 비중을 둔다면 8대2 혹은 7대3 뭐 그 정도가 맞아요. 왜냐면 하이브는 세계 최고고,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은 사실 제가 뭐 어찌 보면은 뭐 밴드 업체죠. 지금 글로벌 OTT 업체에 이제 납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비중은 그 정도로 우리가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가 좋은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보면 제일 목표가를 최고가로 잡은 데가 이제 14만 4천 원이 나왔습니다. 신한증권의 제목은 이제 초격차입니다. 초격차. 14만 4천 원. 그러니까 보통 애널리스트 굉장히 이제 보수적이거든요. 14만 4천 원이니까 15만 원은 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는 거죠. 오버슈팅 나오면 뭐 20만 원까지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월 7일자 보고서, 하나투자증권의 이제 5월 7일자 보고서, 가시화되는 글로벌 프로젝트. 역시 목표가가 한 14만 원 제시가 되는데, 뭐 내용이 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5월 7일자 가시화되는 글로벌 프로젝트,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보고서는 다 읽어봤습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 이거는 뭐냐면, 지금 그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지금 18편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한 편의 작품 하나만으로도 100억대 이상이 이제 무난하다는 얘기고요. 그 아래 또 재밌는 보고서죠. 송중기가 송중기했네. 얼마 전에 제가 빈센조라는 드라마를 너무나도 재밌게 봤는데, 이거는 이제 신작 판매 단가가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작. 지금 빈센조 같은 신작이었죠. ASP가 이제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높은 수익성으로 이제 뭐 어닝 서프라이즈. 이거는 뭐냐면, 이게 잘 보셔야 될 게, 내년 초에 이제 스카이 댄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스카이 댄스하고 협업을 해서
예, 미국처럼 이제 글로벌 시즌제 드라마를 직접 제작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이제 마진이 굉장히 높아지는 얘기죠. 그래서 뭐 계속해서 성장성이 계속해서 줄이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내용들은 다 대부분 다 대체적으로 좀 비슷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 초격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죄송합니다. 제가 그 초격차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아까 그 뭐였죠?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가시화되는 글로벌 프로젝트 이거는 이제 다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목표가가 14만 4천으로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초격차를 주제로 신한증권 보고서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7일자 보고서입니다. 1분기 연결 매출액이 1171억. 전년 대비해서 조금 줄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53.6%, 179억 원이니까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됐죠. 비교 대상이 없죠. 사실 국내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뭐 독보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중소형 어떤 그 콘텐츠 제작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가벼우니까 먼저 올라가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가장 어떤 그 대표성 있고 가장 또 그 캐파가 큰 이런 그 스튜디오 드래곤 쪽이 결과적으로 이제 콘텐츠 시장을 이제 주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교 대상이 없고요. 2분기 연결 매출액이 예상이죠. 2분기는 조금 줍니다. 매출액은 굉장히 느는데 영업이익은 이제 조금 줄은 걸로 나왔어요. 2분기 전체 매출액이 이제 1,709억. 그러니까 1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은 좀 많이 늘었죠. 근데 영업이익은 170억, 179억에서 170억으로 조금 줄었는데, 100 줄었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 수익을 감안하지 않은 거죠. 지금 중국 수익 같은 경우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월트 디즈니 등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지금 그 매출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분적으로 중국 수익만 가세한다 하면 전사 영업이 200억대를 상회할 그럴 전망이라는 거죠. 연간 영업이익 체력은 이제 중국 수익 없이도 600억을 상회한다는 거죠. 원래 이 컨텐츠 업체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 중국 시장이 절대죠, 중국 시장이.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지금 같은 펀더멘탈만 유지만 되더라도, 중국을 제외한 펀더멘탈만 유지만 되더라도 15만 원의 가치는 15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하나의 해제라든가 중국발 모멘텀들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작동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뭐 20만 원도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보면 우상단에 보시면 중국 포함 현재 10개 이상 글로벌 대형 OTT들과 협의를 지속 중이다. 오리지널 물론 국내 드라마 공급에 대한 광해 협의다. 지금 그 글로벌 OTT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들이 영업 환경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 뭐 유튜브 방송 통해서도 많이 느낌이 있겠지만 굉장히 좋은 건데 주가는 못 올라가고 있는데 못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지금 시장의 스포트라이트가 철저하게 경기 민감 주도로 가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단기 수급 왜곡이라고 보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매도인데 공매도는 여러분들 그 지금 이 정도 지금 스튜디오로 앞서 이제 그 차트를 봤죠. 잠시 후에도 보도록 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공매도를 이렇게 치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진다는 건 대단한 건데 이 공매도가 아직 쇼 커버리고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어떤 경험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공명화가 돼갖고 만약에 그 쇼 커버링 쪽으로 전환이 되면 주가가 단기간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지만 물론 제 얘기가 100%는 아니겠죠. 근데 저는 나름대로 그런 뭐 소신이 있고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가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방송을 준비하는 거죠. 나름대로 소신 잃지 마시고 10만 원 미만이라면 우리가 좀 과감하게 뭐 베팅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이 오른 주식 얘기하는 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 시점에서 사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이렇게 주가가 조정받을 때 안 오를 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 블래시라는 얘기 있죠. 바이 로우, 싸게 사서 셀 하이, 높게 판다. 이게 사실 투자의 핵심이죠. 내가 그 회사에 뭐 주주가 돼서 뭐 이런 건 아니죠. 우리는 시세 차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 영업이익 보시면 이제 2019년도 287억에서 작년에 491억, 올해 예상 영업이 대략적으로 한 700억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700억 정도. 그런데 뭐 한알령 해제가 의외로 좀 빨리 전개가 된다면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아무리 못 가도 15만 원 가야 된다. 제 눈에는 20만 원까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이제 하이브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주력주에 편입했어요. 82,000원대 주력주에 편입했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예전에 또 방송한 내용도 있죠. 그리고 113,000원까지 올라갔다가 113,000원에서 이렇게 많이 조정이 들어올지는 몰랐는데 여하튼간에 9만원대에서 9만원대 초반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상승, 지금 상승 추세 연장선 상해요. 최근에 뭐 한 3일 정도는 좀 주춤하고 있지만, 자, 아래 보시면 이제 아래가 이제 하이브가 되겠는데, 사실 그 출발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작년 10월달, 12월달에 먼저 출발했어요. 하이브 같은 경우 1월달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먼저 꺾이고 하이브는 더 나중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조정을 받고 저점이 일치가 됩니다. 저점. 그렇죠? 여기서 저점이 일치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같은 흐름이에요. 같은 흐름.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경기 민감주들의 추세가 꺾이고 그 다음에 단기 수급 문제가 해소가 된다면,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수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수급이 왜곡이 되는데, 수급이 이제 정상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죠.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을 그 공매도를 치는 세력들을 제가 실체를 좀 알고 싶어요. 바보라고 보세요. 바보라고. 이런 것도 잘못 공매도 치면 아주 경을 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저희 그 현대투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 가입 금액과 기간이 다음과 같습니다.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고, 그 3개월 단위로 한번 해보시고, 계약하시고, 만약에 1개월 이내 수익이 일단 나야 되겠죠. 그다음에 실력이 있는 것 같다면, 추가로 100만원 입금하시면 이제 6개월로 소급 적용해드리고, 150만원, 250만원이니까 400만원이죠. 250만원 결제하시면 또 400만, 1년 회원으로 또 저희가 소급 적용해드립니다. 참고하시 바라고. 정보 제공 내용은 저희가 문자로 보내드리는데 하루에 최소 3번을 보내드려요. 그런데 문자만 보고도 이제 그 매매를 충분히 할 수 있게 저희가 문자를 요약해서 발송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입 확인이 되면,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 가입하게 되면 저희가 한 2종목 정도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말 그대로 이제 반상 최대 오시죠. 가장 먼저 사야 될 종목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회사 개요서부터 상승 논리, 뭐 전략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좀 생소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입금이 확인되면 지금 우하단에 있는 게 저희 회사 법인 계좌고 전화번호가 제 전화번호입니다. 입금하시고 조남을 보내주시면 제가 인사 말씀과 함께 그 문자만 봐도 되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육성으로 설명해 드리면 또 이해가 좀 가겠죠. 그래서 제가 충분히 이제 설명드리고, 뭐 중요한 거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최적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라고, 저는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